네, 진짜 시작할게요. 일단은 조건문이고, 일단 조건문에서 일단 오늘 배울 거는 제어문, if문, if-else문, 그리고 다중 if문, 스위치문, 고투문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뭐 뭐 네트워크 상태나 음질이나 화면 상태 안 좋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제어문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어문은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건문이라는 게 오늘 배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운명을 쳐놨어요.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크게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어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반복문은 다음 주에 할 건데, 반복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조건문은 조건이 맞으면 그 문장을 한 번만 실행시키고, 반복문은 조건이 맞으면 그 문장을 계속 실행시켜요. 이렇게만 말하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복문을 할 때 차이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조건문은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조건식이 들어오면은 그 조건식이 맞으면은 이 문장을 실행시켜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조건문이 참이 아니면은 그냥 문장을 실행시키지 않고 넘어가고요. 일단 if라는 말은 다들 아시잖아요. 영어를 그래도 if라는 말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그 최대한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비슷하게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if문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할 때 사람이 쓰는 것처럼 if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한다의 의미니까 만약 이 조건식이 맞으면 이 문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건 변수죠. 여러분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if를 쓰고 가로를 쳐야 돼요, 가로를. 가로 안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요.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크다. 이건 참이죠. 만약에 넘버가 1이면은 그 값은 이 조건이 참이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된 숫자가 -2, -3이다.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되죠. 그럼 이거는 실행되지 이 printf는 실행되잖아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게 이 if부터 이 세미콜론까지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if 끝나고 세미콜론이 없죠. 이렇게 줄을 띄었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실제로는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if부터 이 printf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에는 보통 관계식 또는 논리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이죠. 이게 참이면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스코어가 70보다 작다. 이거는 그리고가 있기 때문에 엔드를 한 번만 쓰면 비트기 때문에 엔드라고 했어요. 이렇게 관계식끼리 계산을 할 때는 엔드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 논리식. 그래서 관계식과 논리식이 아니어도 모든 수식이 가능하고요. 이 관계식과 논리식이 참이면은 실행되고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관계식이나 논리식이 그 컴퓨터는 0 또는 1로 판단하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진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참이면은 컴퓨터는 1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가 65 이러면은 이게 1을 반환하는 거야. 그러면 이 if문 내부에 1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무조건 참이라고. 숫자에 1이 들어가면은 참이에요. 근데 0이면은 그러면 거짓이겠죠. 근데 컴퓨터는 일단은 정해놓은 거는 0은 무조건 거짓이다. 그런데 0이 아니면 모두 참이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은
실제로 이 값이 1이 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면은 0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입부문인데요. 항상 하시던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 오신 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까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키셔가지고 이거를 네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 원래 이거 결과를 다 같이 PPT에 올려줬었는데 결과를 안 올렸네. 이거 뭐 입력한 수가 양수면은 양수입니다랑 입력된 값 같이 나오고 음수면은 양수입니다 안 나오고 그냥 입력된 값만 나오고 그러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은 뭐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절대값을 반환할 수 있는 코드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절대값이 뭔지 알죠? 무조건 이제 양수가 나오게 하는 뭐 정수에서의 절대값은 양수가 나오게 하는 게 절대값인데 이제 음수가 들어오면은 그걸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0이나 양수는 그냥 그대로 반환해주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 받아들인 수가 0보다 작으면은 넘버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를 이렇게 넘버에 대입해주면은 이제 정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입력해 봅시다. 아쉽다. 시간도 뭐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거 전에 예제로 입부문의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입부문에 지금 우리가 쓴 걸 보면은 입부문에 한 문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문장을 한 가지 조건에 맞았으면은 이거 보이시죠? 한 가지 조건이 맞았으면은 또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넘버가 0보다 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쓸까? 0보다 큰 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거 if문을 계속 2번 써야 되잖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if문을 언제 다 쓰고 있어? 계속해? 그것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게 제가 생각한 건 아니죠. 뭐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 중괄호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가면 또 다른데 나중에 가면 꼭 그렇진 않은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이 중괄호가 세미콜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 if문 한 문장이 이 중괄호가 if문 한 문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면은 이 중괄호 내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장들이 다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이렇게 복합문인 또는 블록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괄호를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여러 문장들을 한 if문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은 합격인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두 문장을 한 번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중괄호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읽기가 힘든가? 일단은 중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들여쓰기만 한 거지.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들여쓰기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들여쓰기가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한 거지. 실제로 보기 편하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게 컴퓨터가 그냥 이게 그러면은 이거 if문 하나에다가 두 문장이 할당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보기 편하라고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탭을 눌러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if문에 할당된 이거 하나 합격입니다 하나만 실행되고 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는 이거랑 똑같이 if문이 실행되든 말든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같이 실행시켜주고 싶으면은 무조건 중괄호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if문 안에 있는 조건문이 0이면은 거짓, 0이 아니면은 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느낌표는 이거 아마 연산자 부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연산자 부분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낌표는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x는 0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x는 0이 아닙니다가 떠야 되고 이거는 x는 0이다. 이거 는을 써야지 같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는 한 번만 쓰면은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대입만 되면은 그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는이 같다고 느낌표 는이 다르다라는 거 좀 유의해 주세요. 이거 좀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는을 안 쓰고 는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조금 더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x라고 하면은 x가 0이 아닌 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닙니다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x가 0이 오죠. 이거는 낫은 이게 느낌표는 낫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걸 0이면은 1로 바꿔주고 0이 아니면은 0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좀 텍스트 보일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표가 붙으면은 0이 아니면은 0으로 붙여주고요. 뭐 0이면은 무조건 1로 바꿔줘요. 뭐 0이 아니면 모든 수는 다 0으로 바꿔주고 0이면 1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낫이란 뜻이야. 0과 1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낫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0이 아닌 숫자가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거짓이 되겠죠. 왜냐면 0이 아닌 숫자가 들어오면은 0이 될 테니까 느낌표에 의해서. 근데 0이 들어오면은 참이 되겠죠. 왜? 0은 1로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익숙해지지 않아도 돼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코드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볼 일도 많을 수도 있는데 남이 작성한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런 코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할 때도 있지만 남들 코드를 볼 일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볼 때 너무 이게 뭐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if else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if else문의 필요성을 뭔지 설명하기 전에 필요성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예제를 볼게요. 처음 작성한 예제가 넘버가 0보다 크면은 양수입니다. 예요. 근데 넘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양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여기 또 if를 써가지고 넘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거짓일 때 무조건 실행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이거였죠. 여기에서 이거를 0보다 같거나 같다고 쓰고 싶은데 프린트 양수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실수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안 하고 0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럼 0일 때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일 때 무조건 실행시킬 수 있는 게 if else문이에요. if 뒤에 else를 쓰면은 이 else 뒤에 있는 문장은 다 거짓일 때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봤죠? 아까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거짓이면 그냥 넘어갔어요. 조건식 참이면 문장이 실행되고 넘어갔고요. 근데
이 조건식이 3이면은 문장 1을 실행하고요. 거짓이면은 거짓일 때만 실행되는 문장 2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실행시킬 문장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거짓이면은 무조건 뭐 실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또 이 else문에서는 이게 거짓이면은 무조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else문은 가로치고 조건문을 적어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이것도 복합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복합문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둘 중 하나만 복합문 쓰고 하나는 한 줄만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여기 한 줄만 사용하고 싶으면은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들여쓰기나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코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 줄이어도 중괄호를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덜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만약에 스코어가 60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lse면 불합격입니다. 다시 도전하세요. 이러는 거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제 예제 아니에요. 교재에서 가져온 예제예요. 그리고 조건문과 조건 연산자 이것도 연산자 부분에서 배웠어요. 유일한 사막 연산자라고. 그러니까 피연산자가 3개인 유일한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건 연산자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건문이 있으면은 그 뒤에 물음표가 와요. 물음표가 오고 이 조건문이 참이면은 이 콜론이 있는데 이 콜론 앞에 있는 거가 먼저 실행이 돼요. 만약에 참이면 먼저가 아니라 참이면은 이것만 실행이 돼요. 이거 자체가 이 전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좀 밑에 예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 조건문이 거짓이면 이 전체 문장이 이 문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자, 스코어가 60 이상인가? 라는 조건문이죠. 만약에 스코어가 70이야. 그러면 이 프린트 F 하나만 실행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55야. 그러면은 이 불합격입니다. 이거 하나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냐면요. 이 부분이 참이면은 이게 실제 전체 문장이 되고 거짓이면은 이게 전체 문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연수가 뭐 근무 연수겠죠. 뭐 보너스라고 있으니까 근무 연수가 30년 이상인 초과인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열스에 35라는 값이 할당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500이 보너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입 연산자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상수나 변수를 왼쪽에 있는 변수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연산이 돼가지고 이 500이 이 전체 문장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500이 보너스로 들어가는 거지. 만약 이열스가 35면. 이열스가 근데 이게 거짓이다. 25나 20이다 막 그렇다. 그러면 300이 보너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뭐 되셨을지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if else문을 위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입력했던 코드에서 수정하면 되죠. 다 지울 필요 없이. 너무 정직하게 막 다 지우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 코딩은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짜야지 이런 걸 그런 본인의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나 만들어진 코드를 잘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좀 조건식을 복잡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딱 썼는데 만약에 그러고 싶은 거죠. 등급별로 등급을 나누고 싶은 거야, 점수로.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맨날 등급 매기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 매기잖아요. 나도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90점 이상, 100점 이하면은 A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90점 스코어가 90점 이상이고 100 이하고 이고니까 그리고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그냥 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수학적 표기법처럼 만약에 지금 이 예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돼요. 컴퓨터에서는. 이거는 컴퓨터가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안 되는지. 뭐 왠지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 스코어가 85예요. 스코어가 85 아니 85가 말고 그러면은 75로 하자. 만약 스코어가 75라고 할게요. 75라고 하면은 이 전체 조건을 봤을 때 거짓이잖아요. 그죠? 거짓인데 이렇게 조건문을 쓰면은 참이 나온다고. 왜 참이 나와? 왜 참이 나오냐면 이게 75라고 치면요. 이걸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이걸 먼저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제가 계산을 한 게 참이면 값이 1이 반환되고 거짓이면 0이 반환됐다 했죠.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이 90 빼고 이것만 봤을 때 값이 0이 나오겠죠. 거짓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또 이건 참이란 말이야. 참이면 1이 반환되죠? 형 조건식이 1이 돼가지고 참이 된다고. 원래는 75가 들어갔으면은 거짓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코어가 80 이상 그리고 이게 엔드가 그리고예요. 스코어가 90 미만 이렇게 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 스코어가 80 이상, 스코어가 90 미만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써줘야지 이렇게 조건문이 정상적인 연산을 합니다. 만약 이게 헷갈리면은 저도 처음에는 저도 그러니까 이과를 나오긴 했지만 뭐 코딩을 하다 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뭐 공부한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도 이렇게 썼어요. 사실 아직도 좀 이렇게 쓰긴 해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예전에 쓰던 이 방법하고 순서가 많이 안 바뀌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좀 씁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냥 이 관계연산자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이거 절대값 두 개 쓴 게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또는이라는 의미고 무조건 이런 우리가 논리를 알아볼 때는 비트 논리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조건의 논리를 알아볼 때는 두 개씩 써야 됩니다. 하나를 쓰면은 비트 연산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건데 이제 이 논리 연산자는 이 관계 연산자 이런 거 관계 연산자랑 또 뭐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실행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먼저 실행이 되니까 어, 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렇게 굳이 괄호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면 얘가 애초에 그 연산이 더 빠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해요. 괄호 다 치고 있으면 너무 느리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시험 볼 때 시험 빨리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굳이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거랑 이 엔드랑 올이랑 연산을 하면은 이게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합을 배웠는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마우스라서 이게 집합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하고 이건 합집합이라는데 이걸 교집합을 엔드 연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 연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연산이 먼저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엔드 연산은 무조건 올 연산보다 빠릅니다. 그게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빠르다, 먼저 연산된다라는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냥 뭐 헷갈리면은 그냥 바로 치세요. 바로 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 예외 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n하고 d를 받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n 나누기 d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d에 0이 들어와 봐.
우리 수학적으로 뭐 분모가 0이 되면은 무한대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무한대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 무한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보면은 뭐 n을 d로 나누는데 n이 0으로 나눠지면은 실제로는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무한대라고 정의를 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뭐 어쨌든 그렇게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연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게 컴퓨터에서는 그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연산을 하다가 연산을 할 수 없다고 에러 메시지를 떠요.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이거를 자바에서나 파이썬에서는 되는데 C에서는 따로 우리가 얘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근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뭐 예외를 처리해주는 기능으로 if else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코딩을 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 예외인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분자 분모를 입력해서 영어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거는 굳이 쳐보지 말고 이걸 한번 쳐볼게요. 이거 한번 쳐볼게요. 이거 한번 쳐보는데 제가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괄호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냥 해보셔도 돼요.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치는 동안 저도 쳐볼게요. 이게 윤년을 구하는 그냥 치면서 들으세요. 저 뭐 자주 그러잖아요. 치면서 들으라고. 치면서 들으면은 윤년을 계산을 하는 예제가 제가 교재로 쓰겠다고 첫 시간에 했던 교재 있죠. 그 교재에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윤년을 계산하는 거가. 저번에도 한번 윤년 계산 예제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때 아마 윤년이 조건을 말해줬을 거예요. 윤년이 조건이 이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4의 배수이면 윤년이에요. 근데 100이면은 4의 배수죠. 그러니까 100의 모든 배수는 4의 배수겠죠. 근데 100의 배수는 또 윤년이 아니래요. 근데 또 100의 배수, 400의 배수면은 무조건 100의 배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의 배수 중에 400의 배수면은 윤년이래요 또.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윤년이 4년마다 있는데 그 중에 100의 배수면 윤년이 아닌 거야. 예를 들면 300년, 뭐 1300년? 이런 거는 윤년이 아닌 거지. 근데 서기 1600년 이런 거는 400의 배수잖아 또. 이런 건 또 윤년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조건이 좀 복잡해요. 먼저 이열을 뭐 연수를 4로 나눴을 때 0이면 그리고 100이 아니면 또는 400이면 윤년이다. 처음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진짜 이게 너무 이해 안 돼가지고 제가 머리가 나쁜가 했거든요. 머리가 나쁜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 때보다 입결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우리 학교 우리과. 그러니까 저보다 똑똑하니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혼자 생각해봐요. 저도 그랬으니까. 농담이고 물어봐도 돼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설명해주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합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중 이프문인데요. 그러니까 이프문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인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스코어가 80점 이상인데 그 중에서 90점 이상인 애들은 A 학점이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학점이 0점부터 100점까지 시험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점수 중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그 들여쓰기 기법에 의하면은
이거 들여쓰기 기법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스코어라고 하고 여기서 뭐 printf 어쩌고 하고 scanf 어쩌고 해서 뭐 받았다고 쳐봐요. 받았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60점 이상부터 D를 줄 거야. 그 밑에 F 주고. 그러면은 스코어가 60점 이상이야.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위에는 스코어가 70점 이상이야.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70점 이상이야. 또 그 중에서 스코어가 80점 이상이야.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도 뭐 복붙해도 되겠지만 복붙해도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또 몇몇 얘들은 또 90점 이상인 얘들이 이런 얘들한테 이제 A를 주는 거죠. 너 A 학점. 얘한테 A 학점을 줬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B 학점도 줘야 되잖아. 80점 미하인 얘들한테. 근데 이렇게 하자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 문장이 끝이야. 여기 어떻게 뭐 프린트 F 또 써? 여기 중괄호 써야지. 중괄호 써가지고 만약에 A 학점이 아니야. 여기 프린트 F B 학점을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A 학점인 얘들한테도 B 학점이 떠요. 왜냐면 이제 A 학점 얘들이 만약에 스코어 95면은 이거 다 통과한 다음에 A 학점 출력시키고 그 다음에 B 학점도 출력이 되잖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건 뎁스가 좀 깊다 그래요. 뎁스가 좀 깊잖아. 이런 거는 좀 아니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거는 이 이야기를 좀 이따가 했어야 되는구나. 제가 좀 졸면서 PPT를 만들어서 숨죽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런 경우는 엘스가 어디에 매치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스코어가 80점 이상이야. 근데 그 중에서 90점 이상인 애들한테 A 학점입니다. 그게 아닌 애들한테 B 학점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게 들여쓰기를 왜 했냐면은 이 else가 과연 이것도 스코어가 80 이상이면은 A 학점이고 B 학점이다. 그게 아니면은 B 학점이다. 근데 else가 이 else에 매칭이 되냐, else가 이 if에 매칭이 되냐, 이 if에 매칭이 되냐. 즉, 이 else가 이게 거짓이면 실행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거짓이면 실행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90점이 아니고 80점 이상이면은 실행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거짓이어야 돼. 이게 거짓이어야 실행되는 게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이어야 실행되는 거면 75점 미치어야지 비약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else가 만약 이거랑 이 밑에 있는 if랑 매칭이 돼야지 85점이어야지 B학점이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통과를 한 상태여야 되니까. 어쨌든 결과는 그래요. 결과는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맞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넘어가지 않아? 이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아래에 있는 if랑 매칭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if랑 매칭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if를 이렇게 여러 개 쓰면은, if를 여러 개 쓰면은 else가 가장 가까운 위쪽으로 가장 가까운 if와 매칭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 if가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if랑 하고 싶다. 그러면은 80점은 뭐 삐뿌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80 이상 삐뿌리라고 하고 80점보다 낮은 애들은 B학점 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은 이 if랑 이 else랑 같은 중괄호 안에 있지 않으니까 매칭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if 문을 여러 개 쓸 때는 중괄호를 써가지고 혼돈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네. 아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보여드렸던 말이 이거예요. 90점 이상일 때는 학점 A 주고 뭐 80점 이상일 때 B 주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렇게 if 너무 많이 쓰면 되냐 이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 스터디 진행하셨던 형들 이거를 실습 과제로 줬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듣던 19학번 형 누나들보다 뭐 언니 오빠들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예제로 봅시다. 실습으로 보지 말고. 자, 이걸 보면은 우리 19학번 친구들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또 이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면은 이 SEF를 생각하는 거예요. SEF가 뭐냐면은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if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else if들 중에서 찾는 거예요. if랑은 좀 달라요. 만약 그냥 이거 else가 없이 if를 써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if가 맞아. 그럼 이거를 프린트 해버리고 이 문장을 실행시켜버리고 이거 전체를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else if 그냥 else if를 쓰면은 근데 if를 써. if를 쓰면은 이게 만약 참이어도 이 if를 한 번 더 검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속도 측면에서 좀 빨라지겠죠. 이해가 되나? 제가 너무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수업 시간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수업 끝나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계속 하자면 그래서 else if가 이 if랑 매칭이 돼가지고 실행이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else if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if랑 else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해줘야겠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if에 뭐 문장이 있고 그냥 이거 뭐 else에 문장이 있는 거잖아요. 문장 1이 있고 2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if를 하나 더 붙인 거지. 이 else 안에다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를 들여쓰기를 엔터를 안 치고 이렇게 붙여버린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면은 그 다음 if문을 실행하는 게 else if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야. 그러면 그 다음 if문을 또 실행을 시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if문을 그 else의 if문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else의 if문은 이 if문의 else인 거죠. 왜냐면 가장 가까운 if문이랑 매칭된다 했잖아요. 어쨌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거짓이면 그 다음 else if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if문에 if문, else if문, else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처음에 만든 건 이거예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else 뒤에 if문을 붙인 게 제가 처음에 이 else문을 만들어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인터페이스까지 알 이유는 없으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if문, else if, el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if문이 뭐냐? if문은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한다. else if문은 뭐냐? 그 이제 if문이 거짓이면은 또 조건을 또 줘가지고 그 조건이 3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근데 else문은 뭐냐? else문은 else if문이 다 거짓이고 if문도 거짓이면은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거짓이면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가시겠죠? 가시길 바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저는 이런 거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아, 친구들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걸 알 텐데 여러분이 이런 거 없으니까 혹시 만약에 너무 어려웠다, 너무 빨랐다, 설명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다, 더 쉽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그리고 바로 스위치만 나오네요.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이게 좀 중요한 코드거든요. 가장 많이 이품은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코드예요. 이거 타이핑 좀 해볼게요. 진행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제가 말 안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의문이 드시는 분 없나? 정말 똑똑해서 의문이 안 들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그걸 못 본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90 이상이고 80 이상 90 미만이고 70 이상 80 미만이고 70 미만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만약에 점수가 0점 밑으로 들어가고 100점 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 그거는 간단하죠. 그냥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냥 뭐 스코어가 100 이상이면은 잘못 입력했습니다랑 다 입력해주고 else로 이제 0 이하일 때 따로 빼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분명 아까 80 이상 90 미만이라 했는데 80 이상만 써줬잖아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 솔직히 그 한 명 시켜가지고 되는 걸까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근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왜 그렇게 시키는지 알겠네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도 돼요. 왜 되냐면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90점 이상이면은 물론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입력된다는 이 가정에서 90점 이상이면은 학점 A가 들어오고 이게 이 이품에서 else 이품은 else문을 빠져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에요. 어쨌든 이걸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왔으니까 이 밑에 건 다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80 이상만 써놔도 90 미만을 쓰지 않아도 90 미만을 여기서 다 걸리죠. 왜? 여기서 95점이면은 학점 A 출력하고 빠져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85를 썼다고 쳐봐요. 85점 쳤어. 그럼 학점 B 출력되고 else if에서 빠져나오죠. 밑에 거 실행 안 되니까 여기에도 80 미만을 따로 처리해 줄 필요는 없죠.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되는지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수민 학생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else if문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if문을 계속 똑같이 쓰면은 90 미만도 또 그리고 90 미만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if문도 계속 실행되고 이게 통과됐으면은 이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if문을 또 써버리면 이게 통과돼도 그 밑에 if문이 또 된다고. 이게 else문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if문이 또 실행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밑에 조건을 연산을 해야 되니까 더 느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기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스위치문이에요. 조건문에 대표적으로 스위치문하고 if문이 있다고 했죠. 스위치문이 if문하고 참고로 슬라이드 이거 여러분 지칠까봐 하는 말인데 26페이지까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요. 스위치문은 글로 장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스위치문은 이 여러분들 제어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문이 아니에요. 조건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잖아요. 제어식이 들어가요. 제어식이 이 제어식에 따라서 문장이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식의 값이 C1이면은
이게 실행되고 C2면은 이게 실행되고 제어식과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이게 실행되는 건데요. 이 디폴트가 S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보면은 스위치 넘버예요. 만약에 이 들어온 넘버가 0이면은 이게 실행이 된다고요. 이거 나머지는 다 무시되고 이것만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넘버가 1이야. 그러면은 이 케이스 1, 이 부분에 있는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개념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잘 봐야 돼요. 문법을 잘 봐야 되는 게 스위치하고 제어식이 들어오고요. 이 제어식은 변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가 들어오고 중괄호 내부에 이 케이스나 디폴트가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는 상수만 올 수 있어요. 이 제어식은 변수가 와야겠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상수를 검사해서 이 상수 값에 따라서 상수 정수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정수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정수만 올 수 있었나? 강사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정수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쨌든 일단 그런 건 없고. 네, 근데 이게 왜 불임문이 있냐면 이 불임문이 이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임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0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여기 0 말에 불임문이 없으면은 이거를 빠져나가지 않고 이 불임문을 만날 때까지 케이스 1 0이 들어왔는데 없음 하나가 출력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문이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이것까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불임문을 생략해서 케이스 2일 때랑 케이스 3일 때에 두 서너 개를 한 번에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길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디폴트는 말씀드렸죠. 디폴트는 그거라고 else랑 똑같은 거니까 이 케이스문에 이 넘버랑 일치되는 게 없으면은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그냥 코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 코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달을 입력을 받으면 그 달에 따라 그 달이 며칠인지 총 28일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이걸 출력해 주는 거예요. 물론 윤년이면 29일이겠지만 그건 뭐 생략하고 28일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가 이제 먼스를 받아가지고 먼스를 제어식으로 검사하죠. 먼스가 2가 들어오면은 데이가 2고 브레이크 써주는 거죠. 이 브레이크가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반복문에도 나오는데 반복문이 어쨌든 이 브레이크가 어느 그 블록을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블록을 빠져나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4, 6, 9, 11월이 다 30일인 거 아시죠? 이 날짜에는 데이스에 30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부러 브레이크를 생략한 거죠. 그래가지고 1, 3, 5, 7, 8, 10, 12 이거에도 브레이크를 생략을 하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이 30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디폴트를 따로 제가 처리를 해줬어요. 교재에는 이 부분이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거 예외 처리 해주려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0 이하나 뭐 13 이상이 들어오면은 하는 거죠. 이제 이거 출력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스 입력되고. 자, 이건 고트문인데 고트문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C 언어에서 쓰면 안 좋아요. 근데 왜 소개를 하냐? 일단 왜 안 좋은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C 언어에서 고트문은 유지 보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대요. 제가 유지 보수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모르는데
어렵고 많이 쓰면 안 좋대요. 왜냐면 코드의 가독성을 안 좋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if문이나 스위치문은 왜 그거를 제어를 해주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트문을 쓰면은 왜 여기로 갔지? 왜 고트 엔드로 가는 거지? 왜 고트 루프로 가는 거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야. 가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계속 가독성 강조드리죠. 근데 왜 가는지 모르니까 너무 코드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데 이걸 왜 설명해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인베디드 쪽을 가시면은 저희가 한 분야예요. 저희 과에도 인베디드 분야가 있으니까 꼭 컴공과가 아니어도 인베디드를 하니까 컴공과 뭐 어쨌든 그 어셈블리 언어를 쓸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에도 과목이 있거든요. 우리 과에 그 인베디드 과목이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이랑 디자인 맞나? 아마 그렇게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하면은 교수님에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를 가르치셔요. 근데 어셈블리 언어는 이 고트문이 없으면은 절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셈블리 언어가 뭔지 첫날에 알려드렸죠. 기계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셈블리 언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드웨어 저하에서 인베디드가 하드웨어 저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C 언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나중에 어셈블리 하실 때 있었구나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실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톡방에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실행 결과가 잘 됐는지 실행 결과를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3개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은 묶어보내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만 해가지고 잘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그러니까 보내드린다는 게 출석 체크한다는 거예요. 출석 체크 얘기.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이거 하고 갔었거든요. 대면으로 할 때는 스터디를 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를 제가 사진을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 하셨을 때 제가 답도 보내드릴게요. 답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2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if문이랑 스위치문 2개로 만들 수 있어요. if문이랑 스위치문 2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둘 중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잠깐 답이 보였네 방금. 둘 중 뭘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if문이나 스위치문 하나 선택해서 만드시고 코드까지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조건문 스터디 여기까지고 그리고 끝나기 전에 if문이랑 스위치문 스위치문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스위치문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if문보단 덜 쓰는데 스위치문이 사실 if문보다 좀 더 효율적이래요. 저도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면 if문은 이런 식으로 아까 조건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가 정수가 아니어도 돼. 실수해도 돼. 막 81.5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실수 엄청 그러니까 실수가 1하고 1 사이에도 엄청 무한대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를 좀 조건을 줄 때 유용하고요. 대소 비교를 할 때도 유용하고 스위치문은 이렇게 조건 하나씩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 근데 이 조건에 제가 정수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습을 하려면은 이 정수가 문자형으로 스위치를 제어식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자형도 정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 이걸 이해 못하시겠으면은 if문으로 작성을 하시고 스위치문 제가 보내드리는 답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실습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